그 분야의 책을 그림체가 많은 거, 그다음에 그림과 글밥이 좀 섞인 거, 또 글밥이 좀 많은 거 이렇게 해서 읽게 하고요.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교육 유튜버 채널 학교밖 김쌤TV의 교육학 박사 김태훈입니다. 아이들이 유튜브나 영상 1시간, 2시간 보면서 책을 볼 때는 10분만 넘겨도 지루해하거나 이 아이들을 억지로 책을 보게 한다고 해서 책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책 읽는 걸 즐기고 브레인업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학부모님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책 읽기 교육을 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수준에 맞는 책 읽기가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아이가 왜 책을 싫어할까를 들여다보면 추천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읽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에버리지 커리큘럼이에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성장기 때는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비동시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 영역은 또래보다 뛰어난데 또 어떤 능력은 낮고 이런 언밸런스한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1번은 아이의 관심사와 맞지 않아서, 두 번째는 아이의 역량과 맞지 않아서예요. 아이의 수준과 비슷한 수준의 책, 그리고 아이가 흥미로워하는 분야의 책으로부터 출발하고 학습의 성공 경험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스텝 밟아 가시면 결국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을 능가하는 애가 돼요. 절대 우리 아이의 페이스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 아이의 위치가 어디에 와 있나 파악하셔야 돼요. 책을 아예 이제 좋아하는 아이가 아닌 아이라면 더 민감하게 해야 돼요. 욕심을 내려놓고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가 뭔지부터 찾아야죠. 공룡을 좋아하는지, 게임을 좋아하는지, 또 축구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찾고 그 분야의 책을 그림체가 많은 거, 그다음에 그림과 글밥이 좀 섞인 거, 또 글밥이 좀 많은 거 이렇게 해서 읽게 하고요. 책 읽기도 소통이 중요해요. 읽은 거에 대한 소통, 피드백을 자주 하시면 어른 눈높이에서 책을 보는 훈련이 돼요.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정도로 표현하는 아이인데, 이제 엄마가 볼 때는 이 친구는 원래는 부모님을 닮아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환경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서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 라고 하는 감정이입까지 보여주면 아이도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감정이입해서 봐야 되는구나 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애가 책에 대한 요약을 한 줄이나 두 줄로 못한다 그러면 안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난이도를 조절하시고 처음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책만 3권을 다 보게 했다면 그 다음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거 2권, 엄마가 추천하는 거 1권 정도, 취향을 아이가 어떤 쪽으로 원하는지에 대한 파악, 그 다음에 난이도가 맞는지 이 2가지를 꼭 체크하시고 소통을 통해서 사고의 훈련으로 이끌어 준다면은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이 봤고요, 그런 아이들을. 아이에 따라서 이제 도서관은 약간 공부하러 가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얘는 책 읽는 초짜면 서점이 나요. 서점은 되게 화려하고 놀인지 책을 읽는 건지 헷갈리게 해야 돼요. 그 안에서의 좋은 경험, 책을 읽는다라는 것에 대한 좋은 경험을 시켜주는 걸 목표로 해야지 너는 좀 딴 책도 좀 읽어 이런 지적이나 어떤 비난 방식의 말보다는 다른 책도 읽은 거에 대한 소감을 듣고 되게 다양한 책도 잘 읽네 라고 이제 칭찬을 하면 지능적으로 양육을 하는 거거든요. 너무 강요하면 본능적 거부를 하게 돼요. 아이가 자유롭고 즐거운 경험을 하는 것들을 중심에 두고 칭찬받는 장소, 재미있는 장소가 서점이 된다라는 식으로 노력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도서관이든 서점을 갔다가 돌아올 때 항상 질문이 우리가 사람의 행동을 만들거든요. 오늘 학교 다녀왔으면은 정말 기분 좋았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거니? 라고 하면 아이가 보는 포커스가 기분 좋고 감사한 눈으로 행복감의 정도가 다르고 학교에 대한 만족감도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책에 대해서도 갔다 왔을 때 오늘 좋았던 점이 뭘까? 책을 스스로 찾고 되게 열심히 읽더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내가 찾아서 열심히 읽는 거는 되게 좋은 거구나 라는 거 은연중에 배우게 되는 거라 꼭 마무리할 때 좋은 경험, 칭찬 마무리 이렇게 이어지는 게 계속 반복이 되면 서점 가는 거 좋아할 테고 서점이 아닌 곳에서도 이제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책만 읽는 거하고 책을 읽고 나서 독후적인 어떤 사고를 한번 하고 정리하는 거는 후자가 훨씬 더 풍성하게 책에 잔상을 남기고 사고에 있어서도 풍성한 사고가 이루어지게 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공부처럼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모님 세대는 이제 독후감이라는 어떤 틀에 갇힌 형식으로 독후 활동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 꼭 뭘 남겨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요즘은 학교에서도 독후 활동을 줄글로 쓰는 것만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이도 책을 읽었을 때 그 느낌과 잔상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되게 기분 좋아지는 아이가 있고 그 잔상을 말로 막 수다를 떨 때 기분 좋아지는 아이가 있어요. 책을 읽은 그 행복한 경험을 더 증강시키고 연장시키는 행위가 되면 되게 좋은 독후 활동이고 공부와 같은 과제와 같은 형식으로 하는 건 가장 배제해야 될 좋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독후 활동에 대한 틀을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하셔서 아이가 춤을 좋아하면 오늘 읽은 책을 춤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걸 해석을 시켜야 돼. 왜 이렇게 췄니? 내 스스로 자기 입으로 정리하도록 한다면 상당히 좋은 독후 활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책을 읽고 나서의 그런 활동 연습이 루틴화가 되면 나중에 이제 수준 높은 책들을 읽어도 정리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책 읽는 습관을 즐겁게 길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책을 과제처럼 공부처럼 읽으면 지속할 수 없다. 즐거운 경험을 얻는 기회로 책 읽기의 경험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씀 드렸고요. 또 하나는 아이의 취향을 알아야 하고 좋은 취향을 스타트로 해서 내가 이제 좋아하지 않는 책까지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되고 책 읽고 나서는 항상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리하는 단계 그게 자연스러운 독후 활동이 되어야지 공부나 과제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 책을 읽을 때도 항상 같이 읽어주시고 책의 스토리에 대한 의견을 자녀와 나누고 책의 주인공에 대한 평가를 자녀와 함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같은 책을 읽더라도 훨씬 풍성하게 읽는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이 이제 중요한 시기에 부모님과 함께 독서하면서 성장하는 시기가 되길 바라고 또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양육을 위해 애쓰시는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응원드립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